사람의 유전 연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콩의 유전 연구에 편안했던 부분들, 좋았던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어떻게? 반대로. 사람은 유전 연구를 하기가 힘든데, 자, 첫 번째. 자, 요 두 가지 봅시다.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다. 기본적으로 유전 연구는 결국은 게놈 프로젝트처럼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염색체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통계를 내야 돼. 순종인지 잡종인지도 따져야 되고 통계를 내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최소 서너 세대를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검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게 3에서 4세대인데 그러면 몇 년이 걸린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태어나서 생장해서 그 후손을 얻어서 후손의 형질이 드러날 때까지를 드러나는 걸 한 세대로 본단 말이야. 비도덕적으로 그냥 막 한다면은 최소 15년에서 20년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일반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보통 요즘의 사람들 30 넘어서 결혼하고 하면은 한 세대가 30년 잡히잖아. 그럼 봐봐. 3, 4세대 필요하면 100년 이상 연구해야 돼. 그 실험 언제 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자손수가 너무 적으면요. 통계적으로 오류가 나요. 형제 있어 없어? 너. 그러면 형제는 없다 치고 너희 사촌까지 한번 생각해 봐봐. 사촌들은 대충 알잖아.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야. 반반 돼? 한쪽이 많지. 대부분 그래요. 그럼 봐봐. 개체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계를 내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통계상의 오류 때문에. 그래서 통계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후손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안 맞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도덕적으로 불가능하지. 순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가교배 혹은 근친교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잡종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차교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결정하는데? 실험자가 결정해야 돼. 근데 사람이 그게 되냐고. 안 되잖아. 세 번째. 기본적으로 사람의 형질은 되게 많고 복잡합니다. 단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완두콩 색깔 이야기했잖아요. 노란색하고 초록색. 유전인자 한 가지에서 그냥 대립유전자 나오고 딱 끝났죠. 사람의 피부는 어떻게 되느냐? 유전자 3세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오냐? 8단계가 나와. 7단계인가? 하여튼 되게 단계수가 많이 나와요. 그럼 생각해 봐봐. 그것 플러스 환경영향도 나와요. 학교에 쌍둥이 있죠? 일란성 쌍둥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있잖아. 그걸 일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봐봐. 두 명의 성격이 똑같아? 학교 성적 똑같아? 운동 능력 똑같아? 성격 똑같아? 아니지. 후천적인 원인이잖아. 일란성 쌍둥이면 선천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은
따라서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자, 첫 번째.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거. 가계도 조사. 실제로 네가 지금부터 수능까지 제일 많이 유전과 관련해서 많이 보게 될 게 이거예요. 가계도 조사. 집안 내력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형질이 어떻게 전달돼 내려오는지를 추정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계도 조사를 말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혈액형이나 생맥, 생약, 미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써요. 혈말기, 뭐 미맥 이런 것들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많이들 해요. 아마 오늘 이제 과제도 좀 나올 거고요. 가계도와 우리 사람의 유전자형 형질을 바탕으로 하면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하게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 특별 형질에 대해서만 추적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게 통계조사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모집단, 통계에 대한 모집단을 되게 크게 잡고 거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어떤 조사를 하는 통계적인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통계 조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가 한 가지가 거리가 되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 쌍꺼풀이 있고 외꺼풀이 있죠. 사람한테, 사람 눈에. 근데 봐봐. 쌍꺼풀 수술이 되게 유행한다는 거는 쌍꺼풀이 더 인기가 많다는 소리죠? 그럼 외꺼풀이 쌍꺼풀로 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다? 외꺼풀 사람들이 쌍꺼풀 사람보다 많다는 소리지? 그치? 생각해보자. 수가 많은 쪽이 우성이 아닐까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죠. 분리의 법칙을 고려하면, 그지? 근데 사실은 쌍꺼풀이 우성이에요. 쌍꺼풀이 우성인데 유전인자의 비, 정확한 명칭이 이제 떠오릅니다. 쌍꺼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적어. 전체 인구에 비해. 그러니까 쌍꺼풀은 수가 적은 거예요. 우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통계조사에서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조사를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세 번째 조사. 쌍생아 조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쌍둥이라 그러잖아요. 쌍생아 조사에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모집단은 유전적 일치 플러스
후천적 변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왜? 일란성 쌍둥이는 두 명의 유전자가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즉 선천적 조건이 같단 말이야. 그럼에도 다른 건 후천적인 차이죠. 만약에 가장 좋은 조사 샘플을 뽑자면 이런 거지. 일란성 쌍둥이인데 고아가 되어서 어릴 적에 서로 다른 집으로 이방간 쌍둥이가 있다 쳐. 둘의 유전적 정보는 완벽하게 일치하죠. 하지만 둘의 후천적 성장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겠지. 그럼 그 둘의 미래는 뭔가 차이가 나는 것은 후천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맞지? 그런데 한 집에서 같이 자란 이란성 상생아는 어떻게 될까? 이란성 상생아는 유전인자 경우는 유사합니다. 일치하진 않죠. 유사할 수는 있는데 일치하진 않지. 하지만 같이 살았으니까 후천적 요인 역시 유사할 수 있죠. 같이 자라니까. 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쌍생아 연구를 바탕으로도 사람의 유전 형질이 선천적 요인이냐 후천적 요인이냐를 체크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지놈 혹은 게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유전자 그 전체 몇십억 개 되는 거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 유전자 게놈, 그 게놈 프로젝트 혹은 지놈 프로젝트의 문제는 윤리성 부분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봐봐. 유전인자를 완벽하게 다 분석을 했어. 사람이 가진 몇십억 개의 유전자를. 그리고 그게 분석을 했더니 몇 번 염색체 어느 자리에 지능을 결정하는 염색체 뭐의 유전인자가 지능을 결정하더라. 그리고 그걸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까지 생겼어. 그런 시대가 돼서 바꿔놓기 시작하는 완전한 미래 세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태어나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차이가 나겠죠. 근데 모두가 IQ 300인? 그게 과연 인간적인 사회일까? 모두가 다 천재? 그러면 그 혜택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 저절로 하층민이 되는 계급화 사회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불치병 등에 대해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불치병이나 유전적 기형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개발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악용되면 엄청나게 운동 잘하는 야구 선수를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돼. 미래에는. 과연 그러면 스포츠 정신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남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단계가 도달했다는 거죠, 이제는. 오케이? 자, 필기.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는 46쪽 한번 펴보실래요? 자, 46쪽. 사람의 형질. 자,
저기 이제 쭉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혐알기. 우성은 가능, 열성은 불가. 그 다음에 눈꺼풀. 쌍꺼풀, 외꺼풀. 쌍꺼풀이 우성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귓볼. 자, 여기 귀 봐봐. 선생님 귀. 여기 귀 보면 이렇게 밑에 선생님 귀는 딱 요 귓볼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죠. 요런 걸 우리는 분리연기라고 그러고요. 가끔씩 보면 귓볼이 없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뾰족하게. 요런 걸 부착형기라 그래요. 분리형, 부착형. 그 외에 이제 보통 말하는 거. 그 외에 이마선 모양, 엄지 모양 보조개도 있는데, 주로 이제 요 세 가지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열 관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요 세 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얘네들은, 자, 상염색체 유전. 우리 지난번에 염색체 유전자 배울 때 이야기했잖아요. 상염색체라는 건 뭐다? 남녀 공통인 염색체잖아. 남자 여자 공통인 염색체이기 때문에 어떤 적용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상유전은 남성 여성을 구별해서 유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남자다 여자다 외형적인 구분만 있는 거지 유전 확률이 내는 것들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상염색체 유전에서 나오는 거 귓볼이나 혐알기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요인은 이겁니다. 혈액형이에요. 혈액형. 대신에 혈액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유전자가 세 가지거든요. 뭐가 있다? A가 있고 B가 있고 O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래요. O 유전자가 열성이고 A와 B는 동급이 됩니다. 오케이? 너 혹시 너희 부모님하고 부모님 혈액형 다 알아? 부모님 혈액형 알아요? 이렇게 돼요. 자, 봐봐. 선생님이 아는 어떤 가족 이야기. 아버지가 O형이셨고, 아버지가 A형이셨고, 어머니가 O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쪽 집은 아버지는 B형이었고, 어머니는 A형이었어요. 요쪽 집의 여러 형제들 중에 태어난 아들은 A형으로 태어났고요. 이쪽 집에서 태어난 큰딸은 O형이었습니다. O형이란다. A형이었어요. 자, 물어보자. 이 둘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있나를 따져보자는 거죠. 요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가계도 조사예요. 이해가 돼? 그럼 봐봐. 일단 요런 가계도 조사, 특히 혈액형 조사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네가 해야 될 거.
O형부터 무조건 표시를 해 봅니다. 뭐로? O형은 열성이었잖아. 맞지? 그죠? 열성이었기 때문에 O형은 무조건 순종임으로 나옵니다. O형 열성 순종 뭐? O의 유전인자를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O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OO, 여기 OO. 일단 나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형이냐 B형이냐일 때는 한 글자만 대문자로 적으세요. 왜? A나 B는 O에 비해서 우성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A형이나 B형은 순종인지 잡종인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바로 안 되죠. 집안 내력 체크해서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B, 여기는 A. 그리고 여기도 A, 여기도 A.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개통도를 체크해 보면 돼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위에 형제들 중에 O형 형제가 있어. 이건 굳이 없어도 되는 건데 여기 O형 형제가 있다면 여기 유전 형질은 OO가 되겠죠? 맞지? 그럼 봐봐. 요 한 개 O는 엄마한테서 받았잖아. 그럼 이 한 개 O는 누구한테서 받아야 돼?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죠? 그 말은 이 아빠도 AO 유전자 잡종이었던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의 A 형질은 여기서 받은 거잖아 무조건. 맞지? 그러면 요 뒤에 형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 엄마인 2번한테서 받아야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된다? AO. 그러니까 여기 O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됐죠. 맞지? 그리고 요쪽 봐봐. 여기에 나타난 A형 형질은 여기서 받아야 되죠. 여기서는 못 받지. B형이니까. 근데 여기서 A형 형질로 드러났다? 그 B형한테서 B를 받은 건 아니잖아. B를 받았으면 AB형이 됐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3번인 이분이 B였다면 AB형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지. 근데 A로만 태어났다는 말은 여기에 뭐가 있었다? O 유전자가 있었죠. 맞지? 그래서 이 유전자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럼 이 3대째가 받은 OO는 하나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온 O인 거고. 맞지? 이쪽 O는 여기서 온 O라고 봐야 되는 거.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혈액형만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계통을 잡아서 조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가계도 조사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혈액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A형이라는 표현형이 A형이라면 뭐랑 뭐가 있다? AA와 AO가 있죠. 자, 여기 순종, 여기 잡종. 맞지? B형에는 BB하고 BO가 나와요. AB형은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잡종이잖아. O형은 OO 타입의 순종만 잡히는 거죠. 알겠어요? 요런 걸 바탕으로 남자다 여자다에 상관없이 이렇게 계통을 잡아서 전달하는 거를 체크하는 게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 빨리 필기 정리. 자, 문제는 이런 상염색체 유전, 혈액형 유전 같은 경우는 나름 편해요. 그냥 이렇게 쭉 보면 되니까.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반성유전, 즉 성염색체 유전일 때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자,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을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쉬운 거부터 설명할게요. 한성유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유전자가 Y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Y위에 유전자가 있으면 되게 편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Y는 누구한테만 있는 염색체죠? 남자한테만 있죠. 그 Y는 누구한테만 받을 수 있어? 아빠한테만 받을 수 있지. 그리고 Y는 염색체가 몇 개예요? 한 개잖아. 그럼 무조건 유전자가 있으면 형질이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번째, 남성에게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부계 유전이에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달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100% 전달입니다.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전달돼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그 아들로 100% 전달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귓속털 과다증후군이라 그래서 소위 우스갯소리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병이라고 합니다. 귀 안에 털이 많이 삐져나오는 거죠. 어우. 대신에 근데 봐봐, 이거 시험 문제 낼 수 있겠냐? 안 내죠. 왜? 뻔하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별표 3개. 반성유전. 반성유전은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디에 존재한다? X위에 존재합니다. 유전자가 X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 유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느냐? 남성의 경우 보통 XY 이렇게 되면 그냥 정상인 염색체가 돼요. 그런데 봐봐. 보통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짝대기를 껐는데 요게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x바 y 혹은 x 프라임 y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 증상이 바로 발현돼 버립니다. 남성의 경우는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유전 형질이 밖으로 발현되고 없으면 그냥 정상이 되는 거죠. 맞지? 그에 비해 자, 여성의 경우는 X가 두 개잖아요. 맞지? 그래서 유전자형으로 분석하면 세 가지 패턴이 나와요. XX가 되고 X바가 잘못했다. XX바가 되고 X바가 될 때 뭐냐면 요때는 가정이 하나 필요해요. 단 그 형질이 열성으로 드러난다고 가정할게요. 열성 형질이란 무슨 소리다? 잡종일 때 정상처럼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된다? 보통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정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증상 발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경우 여기에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로 우리가 보인자라 해가지고요. 보인자라 해서 뭐라고 어떤 단계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 경우는 본인은 정상이지만 그 자녀 특히 아들에게 뭐 될 수 있다? 자녀에게 유전 발현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요거 필기하고 잠깐 시간 가지는 동안 프린트 조금 뽑아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몇 개를. 오케이? 자, 필기.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미맹에 대한 가계도다 돼 있다. 그치? 자, 미맹은 어떤 유전이죠? 상염색체 유전인가요? 성염색체 유전인가요? 상염색체 유전이죠. 이거는 네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미맹.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자녀가 셋이 태어나는데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한 남자, 이 사람도 결혼한 남자, 이쪽 집에는 그리고 여기서는 자, 여기가 가, 자, 가, 나, 여기 다, 여기 라, 여기 마. 자, 미맹이니까요. 미는 마, 그러니까 텅이죠. 텅. T로 그냥 한번 써볼게요. 글자는 문제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주면 네 맘대로 고르면 돼요. 자,
미맹 그러면은 라지 t나 라지 t 스몰 t는 우리가 정상, 스몰 t는 미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염색체니까 남자 여자 구별할 필요 없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일단 미맹인 사람들 표시 좀 할게요. 얘 미맹이죠. 얘 미맹입니다. 그리고 얘가 미맹이죠. 글자를 좀 적어야 돼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위에만 표시할게요. 자, 근데 봐봐. 요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볼 거 미리 알려드릴게요. 미맹은 열성이기 때문에 유전인자가 확정이 나 있습니다. 그지?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이니까 대문자 하나씩만 적어 놓읍시다, 일단. 여기도 미맹이네. 여기 대문자 하나씩. 자, 이렇게 됐죠? 자, 지금부터 역산 갑니다. 자, 요거부터 볼까요? 자, 여기 스몰 t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이 스몰 t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일단 둘 다 뭐다? 스몰 t가 하나씩은 있는 둘 다 부모님이 잡종이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스몰 t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야 되죠. 그지? 그리고 여기 여기 아빠가 미맹이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미맹 유전자를 하나 이상 받게 되죠. 그지?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아빠가 미맹이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아무리 정상이라도 최소 미맹 유전자를 하나를 가져야 되죠. 그지? 여기서 이제 이 특징이 나오죠. 이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맞지? 이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열성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열성 순종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 대문자 t를 자녀에게 줬죠. 여기가 뭔지는 몰라요. 오케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쌤, 얘는요? 여기 있잖아. 얘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는 없잖아. 얘는 모르죠. 알겠어요? 이 부모님은 얘 때문에 확인이 됐지. 요렇게 가계도를 분석하고 문제를 보면 이제 풀립니다. 잘 봐봐. 1번.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죠. 그리고 나부터 나머지를 다 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였다. 그지? 맞죠? 그리고 봐봐. 자, 이제 여기서 문제. 마가 미맹인 여자와 결혼한다. 마가 미맹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손의 유전자용으로 가능한 것과 미맹인 확률. 자, 요거 우리 콩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 봐봐. 마는 라지 t와 스몰 t 유전자를 만들 수 있죠. 맞지? 근데 여기에 미맹 여자는 스몰 t밖에 못 만들잖아. 그럼 어떤 유전자형이 돼요? 라지 t 스몰 t와 스몰 t 몇 대 몇? 한 칸 한 칸 1대1 확률 50%. 이해가 돼? 자, 유전자형으로 가능한 건 이거 두 개 쓰면 되고 미맹인 확률 50% 됐죠? 자, 21번.
이거는 그냥 네가 풀어보고. 또 미맹이야. 21, 22, 23은 좀 이따 네가 한번 풀어봐봐. 자, 넘어가자. 24. 여기 전부 다 상염색체 유전이네. 혈액형까지 나오니까. 요 문제들은. 자, 어떤 집안의 귀지 상태에 대한 가계도다. 근데 여기에 24번에 별표 좀 3개 한번 쳐보세요. 자, 여기 24번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 네 수능 때까지 기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다시 잡아줄 거야. 아니면은 뭐 우리 학원에서 우리 뭐 사원장님이 잡아주실 수도 있고, 생물쌤이니까. 자, 어디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 구조입니다. 봐봐. 젖은 귀지 사이에 마른 귀지가 태어났죠. 자, 이거 반드시 아세요.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녀에게 갑자기 혼자 나타났지. 자, 부모에 없는 형질이 자녀에게 발현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녀는 그 발현된 것이 열성, 즉 순종이 되고, 부모는 우성, 잡종으로 확정납니다. 귀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거는 100%예요. 유전에서. 그러니까 얘는 스몰이가 될 거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나씩 받아야 하니까 부모는 정상이기 위해서 라지 스몰이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봐봐. 여기에 마른 귀지가 나오네. 여기 열성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얘 열성인 거를 쿨하게 써주면 돼요. 그럼 봐봐. 여기서 하나씩 받았는데 하나가 비네? 맞죠? 근데 얘는 정상인데? 대문자인데? 그 말은 여기에 스몰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정상이라서 라지 2를 적고 여기 왜 T냐? 정상이라서 라지 1을 적고 싶지만 엄마 때문에 스몰이 하나를 가져가는 거죠, 무조건. 집안 계통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젖은 귀지와 마른 귀지의 우열 관계를 서술하시오. 마른 귀지가 열성이다. 오케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유전자형을 표현하시오. 다 적어놨네요. 그지? 오케이? 자, 25번 혐알기. 혐알기도 지금 봐봐. 가의 부모님에는 형질이 없었죠? 봐봐. 가의 부모님의 형질이 없었지? 혐알기가 가능했잖아. 근데 가 혼자 갑자기 혐알기가 안 되네?
25번 봐봐. 부모님은 다 정상인데 거기서 태어난 셋째가 혐알기가 안 되네. 그리고 정상인 남편을 가능한 남편을 만났는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또 혐알기가 안 되네요. 자, 요거도 보자. 아까랑 똑같이 혐알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건 R이네. 자, 적어 놓고. 그러면은 여기 스몰 R 하나씩. 그리고 정상인 사람들한테 라지 R 하나씩 선물. 맞지? 여기 스몰 R 2개 있네. 그러면은 하나는 누구한테? 여기 가야 되죠? 맞지? 그리고 여기 스몰 R 밖에 없네. 여기 스몰 R, 여기 스몰 R이 되지. 이 둘은 알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이건 모르죠. 왜? 여기 자손이 있어야 얘를 알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가나다의 유전자를 쓰시오. 다 썼죠? 자, 다가 혀를 말 수 없는 여자와 결혼했다. 자, 이 다가 혀를 말 수 없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면 봐봐. 얘한테서 가져올 수 있는 유전자는 라지 R과 스몰 R. 여기서 받아올 수 있는 건 스몰 R. 맞지? 그럼 어떻게? 라지 R 스몰 R과 스몰 R 스몰 R이니까 말 수 없는 확률은 50%. 오케이? 일단 내가 지금 가게도 3개만 그려봤거든요. 옆에 일부러 비워놨다. 그지? 요 3개 일단 옮겨 그리고 21, 22, 23 한번 풀어보세요.